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NMR 스펙트럼이 어디에 활용하는지, 왜 중요한지, 어떤 것들이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죠? 이제는 이제 그러한 그 NMR 스펙트럼에 대한 정보들이 실제적으로 각 작은기마다 어떻게 다른지 그런 쪽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똑같은 화합물입니다. 여기서 나이트로메테인, 나이트로프로페인 화합물을 NMR을 찍었는데 하나는 60메가 NMR로 찍고 하나는 300메가 NMR로 찍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0MHz를 찍을 때나 그 다음에 300메가나 400메가나 오는 그 달라지더라도 위치는 케미컬 시프트 값은 또 동일합니다. 케미컬 시프트 값은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패턴도 이와 같은 패턴도 이렇게 이와 같이 해가지고 서로 패턴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요 카플링 콘스탄트 값을 좀 더 이게 넓은 의미에서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은 300MHz로 찍게 되면은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좁게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확대를 시키면은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요것을 필요한 부분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냐면은 전체가 다 나올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못 들어가는 것은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이 안에서 확대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카플링 콘스탄트 값을 잴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MHz는 아니면은 80MHz보다는 90MHz보다는 100MHz보다는 200MHz보다는 400MHz보다는 500이나 뭐 1200MHz 지금은 그 정도로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화합물의 구조를 예측하고 확인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자, 우선에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그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각 작은기마다 NMR 스펙트럼 피크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매스 스펙트럼에서 어디가 끊어졌을 때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IR에서 어떤 작용기에 따라서 그 피크들이 흡수 피크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H지만 어떠한 그 주위 환경이 다르냐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리파틱 화합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 화합물들은 탄소로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은 대부분은 이와 같은 것들이 먼저 CH3, CH2, CH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대개 이와 같은 메슬 그룹은 요 위치에서 0.7에서 그 다음에 1.3 ppm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CH2는 요보다는 조금 더 다운필드에서 하고, 그 다음에 CH는 모아 다운필드에서 얻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똑같은 CH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sp3 카본이지만은 이게 3차 수소냐, 2차 수소냐, 1차 수소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메슬 그룹이 가장 앞필드, 그 다음에 CH2, 그 다음에 CH 이런 식으로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번에는 CH와 CH가 이렇게 인접해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바이셔널 커플링이라고 했죠. 그때에 C와 H와 C와 C 사이에 있는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J3, 그죠? J3가 됐고, 그 다음에 요 커플링은 CH나 CH2나 CH3나 대개 한 7에서 8Hz. 그래서 우리가 CH2, CH3인 경우에서는 대개 7.5Hz로서 얻어질 수가 있었죠. 이와 같은 커플링하는 정도는
되게 이런 것들은 바이셔널 커플링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7에서 8Hz 정도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물론 이때 이제 스플리팅은 고스핀 스플리팅에 의해 가지고 즉 n 플러스 1룰에 의해서 얻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탄소가 몇 개? 6, 7, 8개가 되죠. 그래서 옥테인 화합물이죠. 옥테인 화합물은 뭐 주로 휘발유라든지 디젤, 휘발유에서 많은 부분을, 휘발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와 같은 옥테인 부분이 됩니다. 그거는 탄소가 6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7개짜리, 8개짜리 뭐 이런 종류의 그 정도에 해당하는 그 화합물들이 많이 포함이 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옥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8개가 되죠. 8개인데 보면은 실제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CH3에 CH2에 CH2에 이런 식으로 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 CH2에 CH3 이게 이제 맨 마지막이 되겠죠. 이게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게 몇 개가 되나요? 6개가 되겠죠. 6개가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각각이 나타나지가 않죠. 요거 하나는 비슷하죠. 비슷하기 때문에 요 위치에서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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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CH2 6개가 나타나주게 되겠죠. 6개가 나타나주는데 요 위치에서 나타나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되게 요것은 1에서 오른쪽에, 그 다음에 요것은 1에서 1.5 사이에 이와 같은 CH2가 나타나주게 됩니다. 근데 약간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와 같은 CH3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대로 똑같이 정확하게 1대 2대 1로 나오지는 않은 것을 좀 비스듬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1의 가운데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CH2도 지금 여기에서 본다면 뭐가 되나요? CH2도 지금 4개로 갈라져, 4개로 갈라져야 되죠. 4개로 갈라지는 것들이고, 여기도 4개로 갈라지고, 요것은 다소 영향을 받고, 거의 영향을 안 받고 하면서 CH2가 여기서 같이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퀄텟으로 보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스플리팅이 지금 거기에서 포함돼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각각 나타나지 않고 브로드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CH지만은 이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한 칸 넘어서 이중결합, 알릴릭 포지션에 있는 경우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그 이중결합에 sp2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형태는 4.5에서 한 6.5 ppm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대개 요 알릴릭 위치에 있는 프로톤들은 대개 1.6에서 한 2.6 ppm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중결합에 있으면은 요것이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H와 H가 뭐라나요? 지금 커플링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일종의 바이셔널 커플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스가 됐을 때 아니면 트랜스가 됐을 때 위치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트랜스가 됐을 때는 되게 11에서 한 18Hz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시스가 됐을 때는 6에서 한 15Hz 정도로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이와 같은 H가 이런 식으로 붙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요거하고 서로 제미너라는 커플링이 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커플링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요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요 위치하고 요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개 한 3Hz 정도의 커플링 컨스탄트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번에는 요 탄소의 다음 탄소가 이중결합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일종의 롱레인지 커플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단일 결합이면은 거의 커플링을 하지 않지만 이중결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플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거에 됐을 때 대개 한 3Hz 정도의 롱레인지 커플링이라든지 아주 재미날 커플링에서도 많이 해준다면은
커플링이 되게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나 준다면은 되게 한 3Hz 정도의 커플링 컨스탄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요 2번 위치에 여기가 1번이라고 본다면 2번 위치에 메실 그룹이 있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펜테인 이죠. 펜틴 그룹이 되겠죠. 그래서 2메실 펜틴 화합물의 NMR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면은 화합물 수소의 종류를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요런 수소, 요 수소가 동일하진 않죠. 요 수소가 동일하진 않죠. 그다음에 요 수소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 둘, 그다음에 셋, 넷, 다섯 가지 종류의 수소가 있으니까 다섯 가지가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다섯 개의 피크로 나타내 주게 되겠죠. 다섯 개의 피크로서 나타내 주게 되는 것이고, 맨 처음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CH3가 가장 앞필드에서 나타나죠. 1에서 요 0에서 한 1 사이, 그죠? 한 0.9 ppm 이런 형태로 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B 스펙트럼이 CH2죠. CH2가 여기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D 스펙트럼도 CH2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유는 요 CH2는 알켈에 연결돼 가지고 있고, 요 CH2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중결합에 연결돼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 필드에서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CH3도 요 CH3하고의 차이점은, 요것은 그냥 알킬이지만 여기에서는 뭐가 되나 이중결합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으니까 요만큼 시프트를 해주고, CH3지만은 다운필드로서 시프트 해주고, 그 다음에 요 CH3는 다른 거하고 관계되는 다른 수소 원자핵하고 커플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싱글렛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요 H 두 개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위치가 여기에서 다섯 가지 종류의 수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섯 가지 종류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케미컬 시프트 값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는 요 CH3는 결과적으로는 요 원자핵에 수소 원자핵에 영향을 미치는 여기가 가장 가깝게 되죠. 그래서 두 개가 되니까 M+1하면 여기는 뭐가 되나요? 1대 2대 1의 피크 세 개로서 갈라지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 CH2는 여기에 세 개, 여기에 두 개가 있죠. 다섯 개가 되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6개로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갈라져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D 부분은 똑같은 CH지만 이중결합의 탄소에 붙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다운 필드를 하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쳐주는 수소는 여기에 수소 두 개가 되죠. 그러니까 세 개로 1대 2대 1의 비율로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결과적으로는 다른 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은 요 CH2가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요런 이중결합 sp2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C에 요 H하고 요 H는 서로 커플링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의 영향을 받아서 두 개의 피크로서 나타나 주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면적비를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나요? 여기서는 2가 나오겠죠.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것도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은 세 개가 되고, 그 다음에 B번에 요것도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은 세 개로 면적비가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2, 3 하면 전체적으로 뭐가 되나? 3개, 5개, 7개, 그 다음에 10개, 12개를 수소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간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카플링 콘스탄트가 여기하고의 카플링 콘스탄트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 경우는 여기하고 카플링하고 여기하고 카플링 하니까 좀 더 복잡한 형태로 해가지고 카플링 콘스탄트를 각각 구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아로매틱 화합물에 있어서 sp2 카본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H가 요게 되겠죠. 요게 되겠고, 요것은 우리가 뭐 했나요? 어나이스트로픽 임팩트에 의해 가지고 이게 같은 방향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더 벗겨지게 되죠. 벗겨지게 되면서 다운 필드로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로매틱 sp2에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것이 대개 6.5에서 8 ppm 사이에서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로매틱에 그 다음에 CH에 요 다음 탄소에 붙어 가지고 있는 H 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대개 한 2.3에서 2.7 ppm. 이제 특별히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이런 것을 벤질릭 프로톤이에요. 벤질 위치에 있는 프로톤은 대개 2.3에서 2.7 ppm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여기에 있는 H하고 카플링을 한다. 아니면 여기에 있는 H하고 카플링을 한다. 아니면 여기에 있는 H하고 카플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카플링 콘스탄트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개 가장 큰 카플링 콘스탄트를 가지는 값이 뭐냐면 여기에서 요거하고 요거 사이는 올소 위치가 되겠죠. 올소 위치가 됐을 때에 7에서 10Hz 정도의 카플링 콘스탄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한 칸 건너 있을 때에 2에서 3.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메타봐야 되죠. 여기가 파라 위치에서는 뭐가 되나요?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카플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스펙트럼 상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게 벤질릭 위치네, 그죠? 요 벤질릭 위치에 있는 것들이 대개 어디서 나온다고 2에서 3 사이였죠. 여기 보면은 벤질릭 위치가 되죠. 요 위치가 2.3에서 한 2.7 ppm에 되는데, 여기에도 보게 되면 얼마 있나 지금? 여기겠네요. B, A, B, B가 A. 요거는 지금 2.5 ppm이죠. 2.5 ppm에서 요 위치에, 그죠? 요 위치에 있는 것이 나타나 주게 되겠고, B는 지금 요 위치가 아까 2.3에서 2.7이라고 그랬는데 또 상황이 바뀌었죠. 이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반면에 여기서 뭐가 되나요? 또 CL을 당겨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냐면은 요 B, 여기에 있는 CH2 피크가 아주 다운필드에서 나오는 것을, 여기서 벤젠고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한 2.3에서 2.7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 또 CL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다운필드에서 나타나서 B가 여기에서 나타나주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런 경우에 모든 H와 모든 H가 동일하나요, 다르나요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주요 환경이 똑같죠. 이런 경우는 주요 환경이 같은 것이라서, 수소라서 같은 케미컬 시프트, 그다음 같은 위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다면은 D와 C가 같나요, 틀리나요? 이 상황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보면은 요 위치에 메슬 그룹에 있는 반면에 여기는 CH2Cl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환경이 즉 HD와 HC의 환경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똑같은 H가 요 7에서 8 사이에서 나타나는 반면에 여기에 있는 HD가 여기에 영향을 받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다운필드에서 나오게 되겠죠. 다운필드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H가 여기에서 다운필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 본다면은 요 HD는 요 HC의 영향을 받아서 더블렛, 그 다음에 HC는 HD의 영향을 받아서 더블렛으로 나오게 되니까 더블렛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런 반면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D하고 HD하고 이쪽에 있는 HD하고 같은 상황이죠. 같은 상황이고 이쪽에 있는 HC하고 이쪽에 있는 HC가 같은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똑같이 나오는 반면에 여기에서 HD와 HD, 요 HD가 같은 상황이니까 같은 피크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HC와 HC가 같은 위치에서 나와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수소의 종류가 한 종류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종류, 두 종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개, 네 종류. 그래서 전체적인 피크는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네 개의 피크로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피크마다 그 다음에 케미컬 시프트마다 우리가 어떤 수소인지를 어사인먼트를 해줄 수가 있게 되죠.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sp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H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 sp3, 그 다음에 sp2, 그 다음에 sp가 되면은 sp2가 되면은 뭐가 되나요? 지금 어나이스트로픽 이펙트에 의해 가지고 모아 다운필드에서 디실드가 돼 가지고 모아 다운필드에서 나타나는 반면에 그 다음에 삼중결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수소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실딩이 되는 효과가 일어나니까 sp2보다는 훨씬 더 앞필드에서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은 수소는 sp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수소는 대개 1.7에서 2.7 ppm에서 나타나는 반면에 그 다음에 알릴릭, 그 다음에 삼중결합이죠. 프로파질릭 프로톤은 벤질릭이 아니라 삼중결합의 다음에 붙어가 있는 프로파질릭 프로톤은 대개 이거보다는 좀 더 앞필드가 되는 1.6이나 2.6 ppm 사이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에 나와 있고 여기에 삼중결합으로 있고 단일결합 그 다음에 탄소에 H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되나요? 롱레인지 커플링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롱레인지 커플링에 있어서는 대개 한 2Hz에서 3Hz 형태로서 커플링 콘스탄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프로톤하고 요 프로톤이 서로 커플링을 해주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롱레인지 커플링이 됐을 때에 그때에 요 값이 한 2.6Hz. 그러니까 아까 2에서 한 3 사이라고 그랬죠. 6Hz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 상태는 그렇다면은 요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요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되게 커플링 콘스탄트 값이 되게 한 7Hz 정도, 7에서 8Hz 정도 되죠.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H는 여기에 영향을 받고 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가 되나 트리플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요 H는 이렇게 되는 반면에 요 H는 여기에 있는 요 H 여기 두 개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트리플렛으로 나오게 되고 요것은 여기에 두 개, 여기에 두 개, 세 개, 다섯 개지 그럼 식스텟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약간 커플링을 해주게 되면은 되게 한 2.6Hz, 2에서 3Hz 사이에서 커플링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삼중결합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프로톤이 있죠. CH, 이게 여러분들이 책에 좀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이것이 CH,
CH2가 되겠죠. CH2, CH3, CH2, CH2, C에 이렇게 되면은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체적으로 어느 위치에서 나오는지를 본다면은 종류는 여기에 한 가지, 여기에 한 가지, 여기에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요것은 똑같은 CH2지만 하나는 아스텔린 그룹에 붙어 가지고 있고 하나는 메슬 그룹에 붙어 가지고 있으니까 주위의 환경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사인을 해보세요. 어느 수소가 어느 위치에서 나오게 되는지. 뭐니 해도 가장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CH3죠. CH3는 상당히 TMS가 여기에서 어디로 TMS는 한 제로에서 나오겠죠. 여기 0.9가 되나요? 예. 이렇게 했을 때에 요 위치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아필드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CH2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가 되겠나요? 똑같은 CH2지만은 뭐가 되나? 여기에 삼중결합이 연결돼 가지고 있으니까 요게 C가 여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D가 아니죠. A, B 그 다음에 했고 요게 이제 C가 요 삼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요거고 그 다음에 D는 삼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C의 H니까 여기에서 나타나 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화합물에 있어서 그 다음에 펜타인에 있어서 수소가 서로 다른 수소의 종류는 몇 가지다. 하나, 둘, 셋, 네 가지다. 그리고 각 수소의 원자핵은 인접한 수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트리플렛으로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식스텟으로 여기에서는 지금 요거는 뭐가 되는 거면 C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5개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서 5개, 6개로 이게 C가 요거죠. 여기에서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롱레인지 커플링을 해주게 되면은 한 3개.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 둘, 3개가 되겠죠. 그런데 CH2인 요걸로 본다면은 요 CH2로 본다면은 CH2는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영향을 첫 번째는 어디에 영향을 받나요? 요 CH2에 영향을 받죠. 요 CH2에 영향을 받죠. 그 다음에 작은 영향을 여기서 받게 되죠. 왜냐하면 요것은 요 삼중결합 다음에 있는 수소하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면은 여기에 CH2는 요 CH2에 영향을 받는다면은 몇 개가 돼야 되나요? 이게 이렇게 돼줘야 되죠. 3개로 돼줘야 되죠. 그런데 또 요 CH2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2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은 요게 2개로 되고 요게 2개로 되고 요게 2개로 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 줄 수가 왜? 요게 한번 커플링하고 요거하고 한번 커플링 해주게 되면 뭐가 되나요? 더블렛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뭐가 되나요? 처음에 트리플렛으로 됐다가 트리플렛으로 된 요것이 또 더블렛으로 바뀌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요게 한 커플링이 되는 거죠. 이게 트리플렛으로 되는 거죠. 트리플렛으로 나와 있어. 그죠? 트리플렛으로 나와 있고. 또 나머지 트리플렛이 뭐냐면은 이게 요거하고 요것이 트리플렛으로. 그러니까 트리플렛이 뭐가 되나? 똑같은 위치에서 나타나는 것이 약간 겹쳐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볼 때는 뭐가 되나? 더블렛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사이먼트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할라이드 그룹이 붙어가지고 있는 인접한 탄소 다음에 할라이드 그룹이 붙어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 있는 H가 기본적으로는 이게 아이오다인이 붙어가지고 있을 때는 한 2에서 4 정도, BR도 이렇게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1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게 당겨주죠. 그러니까 요것들보다는 좀 더 다운필드에서 나타나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이쪽으로 올수록 뭐가 되나 좀 더 다운필드에서 얻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조금 요 챕터에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다음 챕터에서 보게 되면 수소는 수소하고도 커플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맞죠? 그런데 할라이드 중에서도 F하고 또 커플링을 합니다. 수소하고 F하고. 지금까지는 뭐 하더나 커플링을 하는데 수소끼리 커플링을 해줬죠. 그런데 수소하고 F가 있으면 수소하고 F하고 커플링을 해주면 그 커플링 콘스탄트는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죠. 50Hz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되나, 요 H가 바이시널 타입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은 했죠. 여기서는 보면은 C에 H 이런 경우에서도 우리가 커플링을 해주게 되죠. 바이셔널 커플링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한 15 정도가 됐죠. 그 상당히 컸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가 요것이 아니라 여기가 F가 된다면은 요 두 개가 커플링 하는데 더 크게 한 20Hz 정도로서 커플링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가 뭐 전기음성도까지는 다 괜찮았죠. 그래서 뭐 다운필드까지는 되고, 그런데 할라이드 중에서도 특별하게 H는 뭐하고 커플링을 해주는 거야? F하고 커플링을 해줘요. 그러니까 F하고 커플링을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었죠. 이것은 커플링이 거의 없다고 그랬죠. 커플링이 없죠.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는 또 커플링 콘스탄트를 가지게 됐는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되면은 요 F하고 H가 커플링을 해주는데, F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커플링 콘스탄트가 커진다는 거, 어디까지? 지금 이게 50Hz까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이신다널이 되더라도, 이와 같이 되더라도 요 F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값이 되게 한 20Hz가 되는 이런 정도의 커플링 콘스탄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5장에서 하고 있죠. 그다음에 6장에 가면은 H하고 F하고 어떻게 커플링 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수소가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아니, 이 세 가지는 거의 비슷한데 뭐가 되나요? 이것은 CL이 붙어가지고 있고, 이것은 CH3가 붙어가지고 있고, 이것은 또 CH2Cl 다 다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수소가 여기에 3개가 있고, 여기에 2개가 있고, 2개가 있고, 2개가 있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수소의 종류를 본다면, 주위 환경을 보게 되면은 몇 가지? 하나, 둘, 셋,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럼 4가지 종류가 있으면 피크는 4개가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클로로부테인에 본다면은 뭐니 해도 요 CL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 CH2가 가장 다운필드에서 나오게 되겠죠. 한 3.56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앞필드에 있는 것은 요 CH3가 되겠죠. 요 CH3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것은 요 CH2Cl에 붙어가지고 있는 그 다음 탄소가 뭐가 되겠나요? 지금 C번이 여기에 되겠죠. 여기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CH2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이와 같이 케미컬 시프트 값을 정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패턴을 보면은 커플링하는 갈라지는 스핀 스플리팅을 본다면은 이것은 뭐가 되나요? A는 3개로 갈라지게 되겠죠. 트리플렛. 됐죠? 그 다음에 요것은 요 CH2는 요 CH2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트리플렛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CH2는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3개, 여기에 2개, 5개, 전체적으로 6셋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은 여기에 있는 요 CH2는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해서 전체적으로 5개로 스플리팅이
되면서 스펙트럼이 나오게 될 것이고, 전체적인 면적비를 계산해 주게 되면 이것이 3이 나오고 나머지는 2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전체적으로 이 화합물은 1클로로부테인의 화합물이다. 아니다. 우리가 이 화합물은 1클로로부테인의 화합물입니다. 그런데 그래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이 NMR을 딱 찍어보게 되면은 이런 위치로 서로 다른 수소가 4가지 종류가 있죠. 그 다음 위치가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스플리팅이 이렇게 돼야만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우리가 1클로로부테인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NMR 스펙트럼상으로 보니까 진짜 맞구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거죠. 자, 이번에는 탄소에 붙어 있지 않고 전기염 성도가 큰 O 쪽에 붙어 가지고 있는 요 H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되게 이것은 범위가 상당히 넓지요. 0.5에서 5.0이 아닙니다. 0.5에서 5.0 사이에서 나타나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O에 있는 요 H, 그죠? 다음에 여기에 CH가 있을 때에 이 정도가 아니죠. 요것은 OH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요 OH에 다음에 O의 다음 탄소에 있는 이것이 우리가 알파라고 해주게 알파 탄소에 있는 수소가 케미칼 시프트 값이 되게 3.2에서 3.8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H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겠죠. C에 H하고 그 다음에 O에 요 H 있을 때에 요 H하고 요 H가 어떻게 커플링을 하느냐. 대개는 뭐가 되나요? 대개는 노 커플링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커플링을 해준다면 여기가 이중결합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커플링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그때는 대개 한 5Hz 정도의 커플링 콘스탄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본다면은 여기에 있는 OH가 5에서 5.5 ppm도 아니고 0.5에서 5 ppm 사이에 아주 넓은 지역 안에서 나오는 것은 이유는 뭘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알코올에다가 이와 같은 산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H하고 여기에 있는 H가 서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요 있는 H가 이리 나오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속도가 여기에서 요 속도가 산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H가 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게 되죠. 그래서 바뀌게 되더라도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나요? 여기 있는 H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빨라도 너무 빨라. 한 10에 이게 주로 NMR이 체킹되는 시간들이 10의 한 마이너스 3승 세크까지는 어느 정도 체크가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 세크까지는 체크가 되는데 요렇게 가고 요렇게 오는 속도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세크가 되는 거죠. 그게 매우 빠른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체킹하려고 하면은 바뀌어버리고 체킹하려고 하면은 바뀌어버리니까 뭐가 되나? 그냥 눈 감고 대충 딱 찍어버리는 거죠. 찍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속도가 실제는 많이 바뀌는 속도가 빠른데 H와 H가 서로 교환돼 가지고는 속도가 빠른데 NMR이 체킹할 수 있는 속도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NMR이 뭐가 되나? 있기는 있는데 어딘지를 모르니까 대충 찍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0.5 그 농도에 따라서 0.5에서 5 ppm 사이에서 OH 피크가 나오는데 그때에 나오는 피크들도 이렇게 나오는 피크가 아니라 뭐가 되나? 이와 같이 브로드하게 왜냐하면은 요 시간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NMR에 정확하게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네. 대신 이번에는 뭐냐면 여기에서 듀테리움으로 쓰면은 결과적으로는 요 듀테리움으로 써버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요것이
deuterium으로 치환이 되어버리죠. 이것은 빠져나와 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되면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뭐가 되나? OH 피크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나요? 이게 쫙 찍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NMR 딱 찍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이것이 뭐가 되나? OH의 피크일까?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는 OH 피크가 맞아요. 맞을 것 같아. 5에서 0.5에서 5ppm 사이에서 이런 피크가 나오면은 이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은 뭐가 되나? 정확하게 이것이 OH가 아닌지를 본다면 뭘 해주면 되나요? 그 화합물에다가 이번에는 두테리움을 집어넣습니다. 두테리움을 집어넣었죠? 두테리움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뭐가 되나? 이게 H가, 요 H가 D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D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이것은 따로 나오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나요? 요 두테리움을 취한다면 요 OH가 OD로 바뀌었으니까 뭐가 되나요? 요 피크가 나오지 않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요 피크가 브로드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OH 피크가 맞다. 그래서 OH 화합물이 맞다 하는데 좀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잘 모르니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0.5에서 5ppm 사이에서 나타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OH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스펙트럼을 찍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두테륨으로 넣어가지고 D2O를 넣어가지고 스펙트럼을 찍어서 그럼 스펙트럼에 요거이 들어갔을 때는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오겠나요? 그냥 이런 식으로 요 피크가 뭐가 되나? 요 피크가 여기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이 OH 피크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NH 피크나 OH 피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NMR 그 correlation 차트에서 보게 되면은 OH하고 NH가 상당히 레인지가 컸죠. 0.5에서 5ppm 사이에서 나오는 것은 NH에서 H가 바뀌는 속도나 OH에서 H가 바뀌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NMR 자체의 기계가 그 성능으로 봐서는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거기서는 찍는 거죠. 요 범위 안에서. 그죠? 그러면서 또 브로드하게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OH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뭘 해주면 되나요? 이와 같은 두테륨으로 D2O로 거기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자 TMS, 시료, 그 다음에 그 CDCLS 용매가 있죠. 그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저는 거기다가 뭘 집어넣나요? 그 튜브에다가 다시 D2O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은 이와 같이 반응이 돼버리죠. 그럼 뭐가 되나? 여기에서 나오던 피크가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OH가 맞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2메슬, 그 다음에 1 프로파놀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3번, 그죠? 그럼 2번 위치에 메슬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프로파놀이 되겠죠. 그래서 2메슬, 1 프로파놀, 1번 위치에 OH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수소의 종류가 몇 개가 되는가를 한번 보면은 여기에 한 개, 그죠? 여기에 한 개, 여기에 한 개.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똑같죠? 두 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수소가 서로 다른 수소가 있고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수소가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케미컬 시프트 값으로 나타나주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본다면 뭐 어디 가나 가장 쉽게 뭐가 되나요? CH3. 그 다음에 CH3 다음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2나 CH. 그죠? 그 다음에 붙어 가지고 있는 요것은 O에 붙어 가지고 있는 C. 그죠? H.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O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요 CH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다운필드에서 나와서 요와 같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네 가지 종류가 됐죠. 자, 이번에는 스플리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스플리팅을 요즘은 여기에서는 한 개의 영향을 받아서 WS로 나오게 되겠죠. WS로 나오게 됩니다. WS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가 되나요? 하나,
3개, 여기 3개, 6개, 여기에 8개. 그러면은 9개의 피크로서 나타나 주게 되겠죠. 그래서 B번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상당히 지금 9개로 나타나 주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하고 같지, 지금. 이렇게 같으니까, 9개로, 보면은 지금 몇 개가 되나?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으로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억지로 본다면은, 그죠? 멀티플랫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D번에 해당되는 O 다음에 붙어가지고, O 다음 탄소에 붙어가지고 있는 H는 뭐가 되나요? 여기에 한 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블렛.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2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트리플렛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그 트리플렛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에 한 개, 여기에 한 개 되면 3개가 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0.5에서 5 사이에 나와 있는 요 피크, 지금 여기에서는 한 2.4 부근에서 나와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요 피크가 물 피크인데, 물은 아까 어디게 나온다고 했나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물이 나오는데, 물이 뭐가 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요 H가 하나, 둘, 3개로 스플리팅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가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있는 CH에 2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 요 OH가 스플리팅이 이렇게 된다면은 요 CH2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그래서 트리플렛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와 같이 어사인먼트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번에는 O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 탄소에 붙어 가지고 있는 H가 어떻게 되느냐. O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O에 옆에 탄소가 있고 탄소에 붙어 가지고 있는 H는 대개 한 3.2에서 3.8 ppm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부틸메슬 이스지요. 여기에 있는 요 CH3O 다음에 그 다음에 요 CH2가 포인트가 되겠죠. O 다음 탄소에 붙어 가지고 있는 여기는 CH2, 여기는 CH3가 되겠죠. 자, 지금 여기에서 CH3는 일반적으로 봐서는 가장 아필드에서 나와줬죠. 이게 아필드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맞습니다. 요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게 맞는데 요 CH3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O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디에서 좀 더 3.5 부근에서 나타나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CH3는 여기에서 나타나주게 되겠죠. 요거. 왜냐하면은 지금 요런 상태에서는 요게 카플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만 싱글렛으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CH2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다운필드에서 나오는 반면에,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 2개가 있으니까 트리플렛으로 나오게 되겠죠. 1, 2,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악시전 주위에 있는, 그죠? 산소 주위에 있는 탄소, 바로 인접해 있는 탄소에 붙어 가지고 있는 수소들은 대개 요 부분에서 한 3.5 사이에서 3.345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을 3.2에서 한 3.8 ppm 사이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NH 피크는 대개 이것도 보게 되면은 수소하고 OH하고 같죠. 이게 아까 뭐였나 이게 O에 H일 때에 0.5에서 뭐가 되나요? 5.0 ppm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도 뭐가 되나? 여기에 있는 H나 여기에 있는 H가 뭐가 되나요? 계속 이동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속도가 매우 빨라가지고 뭐가 되나? 매우 빨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NMR 스펙트럼으로서 확인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려운 게 그 있기는 있으니까 그 주위에 중간에 어딘가를 나타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똑같은 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이와 같은 NH는 0.5에서 4 ppm 사이에서,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N의 다음 단소에 붙어 가지고 있는 H는 대개 한 2.2에서 2.9. 그 다음에 여기가 아로매틱에 붙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NH는 대개 3.5에서 한 5.0 ppm에서 차이가 나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NH에 있는 요것은 결과적으로는 또 이것은 뭐냐면은 N하고 H하고 H 사이에 커플링이 일어나지만 H하고 N하고도 커플링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뭐가 되나? 아까 불소가 있어서 하는 것처럼 상당히 큰 커플링을 나타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N에서 그 다음에 C에 있는 H, 이것은 거의 커플링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N에 C에 있는 경우에, 그죠? 요것도 거의 커플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N과 H 사이에 커플링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프로필아민을 가지고 본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본다면 이거였구나 되죠. 그 다음에 CH2 되죠. 여기에 있는 CH2는 요거하고는 다르죠. 여기에 N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NH는 아까 뭐였나요? 0.5에서 한 4 ppm 사이에서 뭐가 되나? 브로닥, 이게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와 같이 OH처럼 브로드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봐서는 농도에 따라서 똑같은 화합물이라도 농도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NH까지 받고 OH, NH까지 받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